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스코 코리아의 기술 게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했다고 예. 했는데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혹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얼굴이 다시 나왔어요. 살짝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늙기만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기술적인 게 되게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어떤 흐름, 최근에 어떤 아이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짧게 얘기를 드리고 제 뒤에 하는 세션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하는 세션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드시려는 거 드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저 진부사님 제가 네.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할 때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신선하고 우리 아침에 신선하고 또 뒤에 재밌는 순서. 원래 우리 진광 부사님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재밌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 세상이 뭐 하는데 옛날에 옛날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게 없었냐 재택근무나 뭐 이런 얘기가 없었냐 리모트 워크 이런 얘기가 없었냐 그건 아니었죠. 그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우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택근무 한다 그러면 옛날 같은 이제 코비드 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재택근무 할 수 있는데 뭐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이라고 얘기하는 코비드 전에는 재택근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면 코비드 이후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이 되고 그 재택근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그걸 이제 실적으로 보면 리모트 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리모트 워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 사람이 흩어졌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은 흩어졌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걸 뭘 가지고 할까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됐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옛날에는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해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려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두고 할 수가 없어서 보통 이야기하는 클라우드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클라우드에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클라우드에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데이터도 여러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데이터도 어플리케이션도 흩어지고 사람들도 흩어지게 됐다는 게 어떻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다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흩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잘 연결될 수 있을까의 첫 번째 미션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은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뭔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에 고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보안이라는 게 옛날에는 다 모아놓고 문만 잠그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면서도 또 보안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는 고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의 고민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고 흩어져서 데이터를 쓰고 또 뭔가 흩어져서 일을 하려다 보면 무슨 지금처럼 화상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연결할 하는데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앞에서 필기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 입장에서는 뒤에서도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시스코는 IP 쪽에서 제일 중요한 IP,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IP의 어떻게 보면 원조이자 강자이다 보니까 그 연결에서의 어떤 그 강점을 가지고 실제 이 시장을 드라이브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 지금부터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드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옛날에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면은
그냥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이 그 자체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IT 입장에서는 좀 쉽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서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에 흩어지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흩어지다 보니까 실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면서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데이터 센터 우리 회사 거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서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 AWS에도 가야 되고 구글에도 가야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뭐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도 되게 많죠. 그런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실제 이게 다 달라요. 사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용어 자체도 다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도 다르고 진짜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좋기는 한데 쓰려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고민들이 생기고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좋기는 한데 너무 복잡하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나의 내가 데이터 센터를 옛날에 쓰고 있었던 것 아니면 그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데이터 센터 가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됐나 한번 보고 아니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된 뭐 스위치나 라우터나 뭐 이런 것들 내 거니까 가서 한번 껐다 켰다 해보고 뭐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바꿔보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내 어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고객이 그 클라우드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느려졌다 아니면 퍼포먼스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나씩 다 찾아가 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객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 어플리케이션까지 엔드 투 엔드로 쭉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예를 들어서 SP가 문제가 있는 건지 실제 클라우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다 한눈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FSO라는 요즘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나오는 FSO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죠.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시큐리티를 제공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문만 잠그면 어플리케이션은 말하는 옛날의 어플리케이션은 본인이 시큐리티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 내 앞에서 나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조차도 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코드 레벨에서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직원들 얘기죠. 직원들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 한 달에 3분의 1 정도를 지금 한 58%가 집에서 일을 하더라. 지금 오늘 우리 시간도 외부에서 지금 리모트로 돌아와 계신 분이 있는 것처럼 보통 저희가 회의를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98%의 회의에서 한 명 이상이 외부에서 접속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하는, 즉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마치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재택근무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 아니면 재택근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퍼포먼스가 떨어져. 그러면 사실 재택근무 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 멋있게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연결이 안 돼. 아니면 너무 위험해. 보안에. 그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세 가지라. 첫 번째 뭐 UX는 이따가 다시 세션이 있어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편리해야 된다. 사용하는 툴이. 그래서 내가 뭐 거기서 전화를 하건 메시징을 하건 미팅을 하건 뭐 메시징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전화할 때는 이쪽으로 가고 미팅할 때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올리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나를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인퍼슨 직접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는 것보다 더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이 리모트로 미팅을 해도 만나서 하는 것만 못하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좋은 부분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리얼타임 트랜스레이션.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하고 우리가 일할 때 영어에 좀 뭐 자신이 없어요. 이럴 때는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밑에 자동으로 제가 얘기하는 자동으로 번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외국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밑에 한글로 번역이 되고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밑에 영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갑자기 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스코가 제공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는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 카메라를 켰다고 생각하면 다 우리가 보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지금 리모트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스크린에서 여러 분이 계시는 걸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친한 이분이 왔나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 명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묶어져 있어도 한 명 한 명을 따로 볼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피플 컷이 유명해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손 아무도 못 들죠. 그런데 만약에 세션을 할 때 무기명으로 뭔가 의견을 내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이런 슬라이드라는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무기명으로 내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인수한 회사인데 인수하기 전부터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툴이에요. 그래서 강사님들한테 질문할 때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질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사님들 평가할 때도 내 이름 안 밝히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미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미팅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 물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야겠죠. 기능은 되게 많은데 느려. 아니면 화질이 떨어져. 아니면 중간에 끊겨.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지금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 미팅 플랫폼이 지금 여기 있는 다 미팅 플랫폼이거든요. 얘네들이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감시를 좀 해줘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일을 카메라가 보고 지금 우리가 원래 이 방 안에 20명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카메라가 보고 사람 숫자를 세봐서 20명이 넘는다 그 메시지를 띄워요. 나가세요.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에 무슨 공기질을 한번 봐가지고 공기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공기질이 안 좋습니다.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런 거를 얘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뭔가 화상회의 장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 장비가 뭔가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얘기 드리는 퓨처 오브 워크라는 거에서 이따가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이 세션 저희가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제 세션 이후에 지금은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없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드렸고 두 번째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한 퓨처 워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세 번째가 이제 IT 혁신입니다. 결국 이제 시스코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IT 인프라죠. 그래서 연결을 제공해 주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화상회의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년 26%의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2019년에 44.9제타바이트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2024년에는 142.6 제타바이트가 만들어질 거다.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데이터의 사이즈에 대해서 뭐 기가 정도 들어보셨을 거고 테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라. 제가 테라를 얘기하면 또 여기 계십니다. 시원하게 테라. 테라하시겠지만 테라는 기가가 1000개 있는 게 테라죠. 그 테라가 1000개 있으면 그걸 페타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 페타가 1000개 있으면 엑사라고 불러요. 엑사가 1000개 있어야 제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페타가 1제타입니다. 굉장히 큰 스케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44.9 제타가 24년에는 142.1 제타바이트가 된다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으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할 거냐, 어떻게 다 원하는 곳에 보내줄 거냐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는 또 관심이 있는. 첫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가 커지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네트워크에서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이퍼스케일, 그러니까 커지는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저도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할 때는 이 네트워크 장비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1년, 2년 동안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디 출장할 때도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놓고 가지고 건드리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네트워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자꾸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동화 시켜야 된다. 가장 자동화가 늦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최근에 어떤 가장 큰 트렌드는 이런 네트워크의 자동화 이 부분이 가장 큰 트렌드고 왜 이렇게 자동화를 해야 되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고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5G나 와이파이 6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을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통신 표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와이파이 6도 최근에는 와이파이 6 2까지 나왔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5G도 프라이빗 5G 그래서 실제 공중망에 있는 5G를 엔터프라이즈망에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5G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옵티컬 부분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멀리 보내거나 빨리 보낼 때는 광 전송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광 전송망 따로 라우터로 사용하는 IP망이 따로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광 전송망하고 IP망이 같이 묶여서 하는 라우티드 옵티컬 네트워크라는 RON 네트워크가 최근 트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그걸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트렌드로 얘기 드리는 것은 보안 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사람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사실 뭐 여기 있는 얘기도 있지만 보안에 뭐 위협을 안 받은 기업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자, 그럴 때 보안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유저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보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문만 잠그면 됐지만 이제는 각각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번 막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액세스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요즘 MFA라고 해가지고 멀티 팩트 인증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러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네가 지금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쳤지만 진짜 그게 넌지 모르겠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내가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 메시지가 뭔지 여기다 적어와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요즘도 뭐 보통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가 누굽니다. 뭐 주민등록증도 물어보고 뭐 자동이체 어디로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한 번에 뭔지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게 다 멀티팩트 인증이에요. 그래서 IT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멀티팩트 인증이 가장 많이 되는 거고 멀티팩트 인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한 50가지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할 때는 이 보안, 이거 할 때는 이 보안. 몰라서 그렇지 뭐 V3 같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같은 것들도 다 보안 솔루션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따로따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뭔가 관리를 하고 보안의 위협이 들어왔을 때도 이 보안의 위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즘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뭐 위협 신호 뭐 이런 게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매일 그런 위협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위협 신호들이 진짜 우리 네트워크에 얼마나 크리티컬한지를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다 정말 막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게 와도 에이, 그냥 착했지. 그러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하시겠지만 뭐 카톡방에 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럼 읽어보죠. 근데 괜찮아요. 근데 그 글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닫죠. 그러면 너무 많이 보니까. 보안 위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안 위협도 굉장히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만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보안 위협들을 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자동으로 걸러내주는 뭐 요새 이야기 많이 하는 뭐 AI, ML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지금 당신의 네트워크하고 가장 연관되는 위협이 뭐고 가장 연관되는 위협에 대비해서 당신이 할 べき못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를 한 곳에서 한다는 굉장히 좋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솔루션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보완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시스코의 전략은 뭐냐? 아까 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뒤에 사실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만 아마 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그 전략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한 얘기가 커넥트 CPU 오토메이션하고 이제는 클라우드 퍼스트 월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퍼스트 월드 요즘 이야기하는 세상이 클라우드 세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구름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클라우드 세상이에요. 클라우드 세상에서 시스코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시스코라는 회사를 만들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뒤에 시스코만 따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저희 회사가 그가 이 다리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이 다리가 지금 이제 이걸로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클라우드 세상에 다리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시스코예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클라우드 그럼 몰라요. 밑에 뭐가 있는지. 클라우드가 좋은 건 알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편리해졌지만 복잡해진 세상이에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안에는. 보통 이런 걸 기술적으로는 언더레이라고. 이거를 오버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더레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를 모른다고 이걸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클라우드 세상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뭘 제공해 주겠냐? 커넥트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데이터,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에서는 시스코가 원조다. 왜? 이게 다 IP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뭐 인터넷만 IP가 아니죠. 전화기도 IP로 연결되어 있고, TV도 IP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심지어 카메라조차도 다 IP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IP를 처음 시작한 시스코가 커넥트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PU입니다. 그렇게 연결하는데 그냥 연결하면 못 쓰겠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보안에 있어서 안전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저희 시스코의 전략이고 세 번째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안에.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위험한 일이다. 이게 뭐 되게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오토메이션까지를 제공해 주겠다. 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그게 시스코의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